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노동계와 대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시민사회단체와도 대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들이 받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증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는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정부의 조치가 결국 비판 여론을 억누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물론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위원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소속돼 있는 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곳이 이제 연대라는 말에서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3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기구다,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대 기구고요. 예. 단체 규모보다는 어찌됐건 그 네트워크가 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시민사회단체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네, 맞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YMCA, YWCA, 환경운동단체 등 다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보수 성향 단체는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 성향 좀 단체는 적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소위 말하는 진보적 시민단체, 개혁적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대통령의 좀 강도가 매우 높다는 느낌도 있고요. 네. 그 워딩들을 보면 이른바 저희 기자들이 워딩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들. 근데 이제 민간단체와 시민단체가 혼용해서 이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민간단체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간단체 보조금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민간단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정부기구와 대별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NGO. 그렇죠. 예. 예를 들면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 그다음에 병원,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등등 포괄하는 단위가 굉장히 넓고 각종 협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나오는 저런 것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 중에 이제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그 민간단체 보조금의 어떤 부정 사용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런 모든 그 주체들이 다 해당되는 얘기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조금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꾸렸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을 지금 하태경 의원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그거는 좀 명칭이 아주 정확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혼선이 굉장히 많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민간단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민간단체들은 아까 보신 대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곳에서 부정 사용된 사례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국민의힘에서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단체 전부 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부정 사용된 것들을 정부가 발표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시민단체라는 표현으로 마치 시민단체들이 그 부정의 어떤 당사자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흔히 생각하시는 경총이라든가 전경련 이런 데들도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받고. 네. 물론 이번에 경총이나 경실련이 그 부정 사용에 적발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예를 들자면 다 들어간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3년간 지급된 보조금이 총 6조 8천억 원인데 그중에 감사를 해봤더니만 부정 사용된 게 314억 원, 0.46%. 물론 이 314억 원 0.46%를 얼마나 크게 볼 거냐, 적게 볼 거냐는 사람마다 인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314억이 부정 사용됐다라고 전제를 하면 일단 정부 말대로 그냥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314억 원을 부정 사용한 주체들 가운데는 시민단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타 다른 단체들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단체 특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실명 공개를 안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추측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왜 실명 공개를 안 할까요? 하면 좀 좋을 텐데. 왜냐면 어차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민간단체라는 게 공공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밝혀져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한편으로는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라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민단체라고 이렇게 명명되는 사례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도 오히려 이건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런 사례들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특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공개를 안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글쎄요, 이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추정,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민단체들 중에서는 시민단체들은 워낙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의견에 비판적이거나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내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좀 해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단체를 특정해서 발표하면서 사실은 이 시민단체와 관계 없는 데들이 죄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좀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해내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좀 싱거운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 모호성, 전략적 모호성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는 말씀도 제가 전해 들었는데. 네. 실명 공개를 위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정보 공개 청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쨌든 공익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 부정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용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때들이 어떤 사례로 부정 사용을 했는지 혹은 오류로 인해서 잘못 사용했는지가 명백히 밝혀져야 이게 재발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처럼 처벌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정부에게 촉구할 예정인데 그게 예. 안 된다라고 하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라도 좀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국고 보조금을 네. 시민단체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그 더 넓은 개념인 그 민간단체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적발된 곳들이 어떤 데인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아직 모르는 건데. 네. 그럼 그 보조금 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 네. 예. 어떤 일을 합니까? 시민단체나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국고 보조금, 정부 지원금 예. 둘 다 행정의 어떤 정책적 방향과 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인권, 젠더, 환경, 생태적 관점이 좀 결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정책의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정부에서 큰 그림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빠뜨리고 가는 데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담당 부서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들에게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국가가 보조해. 그래서 국가 보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령 어떤 사업들? 뭐 예를 들면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것들을 뭐 같이 논의를 한다거나 혹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민간 협력반 같은 걸 꾸려서 같이 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IMF 때는 실업 극복 국민운동본부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정부 정책과 시민사회의 힘이 좀 적절하게 협력이 돼서 진행됐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지금 그 우리 공동위원장께서 소속돼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소속된 35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을 텐데 받는 단체는 가령 어떤 걸 합니까? 물론 부정 사용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봐 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자리들 또 NGO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가가 더 필요한 곳들인데 이런 데들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들 그걸 선별하는 작업들은 사실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이 활동을 계속 해온 시민단체들이 조금 더 적절하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사업이나 환경운동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소속돼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 국고보조금 액수 314억 원, 0.46%가 지금 부정 사용됐다라는 발표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좀 비판적으로 언급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지금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314억이 큰 돈이죠. 그리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이제 정확히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유용, 횡령, 리베이트 이런 허위 내용 기재, 비위가 심각한 것들은 엄중하게 대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314억의 16배인 5천억 원을 삭감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년부터라는 거죠. 그렇죠. 예,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중에 이제 5천억 원을 깎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한 3년간 그 6조 8천억이라고 아, 했으니까 예, 그걸 3으로 나누면 네, 되겠군요. 그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입법 목적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그 성장을 지원하면서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국가의 책무일 수도 있는데 무턱대고 축소하고 삭감한다 거기에서만 해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방법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0.46% 이외에 99.5%는 정확하게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보완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삭감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5천억 원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그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좀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0%를 정책적 기조로 내거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에 있는 단체들 혹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영세한 단체들 이런 데들은 실제로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죠. 예. 아무튼 그래서 정부는 이제 개선 방안을 좀 찾겠다는 거고. 지금 정부의 개선 방안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죠.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저게 이제 정부가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조금 5천억 이상 깎겠다는 거고, 네. 정보 공개도 강화하겠다는 거고, 외부 검증 대상을 3억 원 주는 단체들, 국고 보조금을 3억 원 주는 단체들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이제 강화한다는 건 더 넓힌다는 거죠, 검증 대상을. 네. 그리고 부정이 발생하면 공직자, 그 담당 공직자도 책임을 묻게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네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밝혔듯이 사실은 그러니까 보조금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담당 인력을 좀 증원하거나 그리고 시민단체들하고 소통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서 정부 혹은 지자체하고 좀 대화를 해가면서 일정한 방향이나 토론들을 좀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민과 공이 관리 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혹은 부정 사용한 데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네요. 근데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물론 이거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현이죠. 전장현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장현도 지금 위원장님이 소속돼 있는 그 연대 회의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회원 단체는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 질문이 좀 부적절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번 예.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물론 전장현 측의 어떤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또 반영하는 걸로 하고, 네. 지금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라고 여당에서는 전장현 쪽을 공격하고 있고, 전장현 쪽은 지금 어젠가요? 서울시 쪽에 질의서를 보내가지고 우리 받은 바 없으니까 10년 동안 서울시가 우리한테 줬다는 그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라. 네. 지금 이렇게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뭐 저는 일단은 그런 사실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당연히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원래 문제를 삼았었던 건 서울시에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오신 분들. 그래서 해당 사업은 거기 맞춤형 일자리로 오신 분들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지역 사회에 이렇게 알리는 역할.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업무는 2시부터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일당받고 시위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분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기도 하거든요. 내용적으로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뭐 공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거는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팩트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게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기자회견을 하시고 예. 시민단체에서 1조 원을 가져갔다. 이랬을 때 시민사회에서 계속 오세훈 시장에게 주장을 했던 것도 그 1조 원의 내역을 좀 공개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하자. 무엇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잘못 집행된 것인지, 무엇이 분류상 이쪽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예, 대한 예. 토론과 논쟁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끝끝내 이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위원장 이승훈 위원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마찬가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